많은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해하셨던 만사의 허드슨 38 생활인의 시계 한정판 프로젝트가 재개됩니다. 원래는 작년쯤에 출시가 됐었어야 합니다만은 이 시계의 제작을 맡았던 스웨덴의 만사가 코로나 사태로 인한 공급 라인의 붕괴로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 되면서 한정판의 출시도 무기한 연기가 됐었는데요. 지연된 기간만큼 만사가 더 좋은 품질의 시계를 만들 수 있는 내공을 갖추게 되어서 저희 채널에는 결과적으로 잘된 일이 됐습니다. 얼마 전에 그레이 다이얼의 첫 번째 프로토타입을 받아봤는데요. 베젤이나 용두, 브레이슬릿의 클래스프, 야광을 비롯해서 많은 영역에서 장족의 발전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출시 일정은 임박했다고 말씀드릴 수는 있지만은 아직 구체적인 날짜가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두 가지 색상에 한 색상당 75개씩만 나오니까 총 150개짜리 소규모 프로젝트입니다. 만사의 홈페이지에서 출시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좋겠고요. 물론 저희 채널을 통해서도 간간히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뷰도 출시에 맞춰서 같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사에서 한정판 프로토타입을 보내면서 자기네들 신제품의 프로토타입을 하나 더 보낼 테니까 같이 소개를 해주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그러마 하면서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맨해튼 37이라는 제품인데요. 4월 5일부터 10일까지가 선주문 프로모션이어서 65만 1,000원 정도에 판매를 하고 이후부터는 76만원 정도의 가격에 판매를 하는 제품입니다. 여기에 추가로 한국에 들어올 때 관부가세가 붙으니까 감안하셔서 예산을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맨해튼 37은 70년대에 유행하던 일체형 브레이슬릿 시계를 재현한 건데요. 만사는 이런 요즘 다른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하는 시계를 만들 때도 남다른 안목을 보여주는 면이 있습니다. 이런 안목이 제가 이 회사랑 같이 한정판 프로젝트를 하기로 결정한 이유이기도 한데요. 다들 인기 있는 로얄오크나 노틸러스를 따라하고 있을 때 만사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 바쉐론 콘스탄틴의 로열 크로노미터라는 시계의 디자인을 찾아와서 참고를 많이 했습니다. 일체형 브레이슬릿 시계를 우리가 참 많이 본 것 같은데도 이런 게 있었나 싶은데요. 작은 시계 회사를 잘 운영하려면은 이렇게 순발력에서 메이저 브랜드의 기획팀을 앞설 수 있어야 하고 과거의 빈티지 시계에 대한 방대한 지식과 남다른 취향이 있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맨해튼 37의 두 번째로 재밌는 점은 코트드 제네브 패턴이 적용된 다이얼인데요. 보통 이 패턴은 무브먼트의 로터나 브릿지를 장식하는 패턴으로 많이 보는 것입니다. 만사에서는 왜 이쁜 패턴을 시계의 뒷면에서만 봐야 하나 하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다이얼 정면에다가 코트드 제네브를 해버렸습니다. 빛의 방향에 따라서 영롱하게 색이 변하는 특유의 세로줄 패턴을 이제 다이얼의 정면에서 감상하실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신 거는 4가지 색상 중에서 세먼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그러니까 연어색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다이얼입니다. 클로즈업으로 찍어봐도 가격대를 감안했을 때 다이얼의 퀄리티는 꽤 괜찮은 편이고요. 하나 염두에 두셔야 할 것은 이게 프로토타입이라는 건데요. 정식 생산분에서는 만사의 로고가 바뀝니다. 이탈릭으로 표시된 E가 사라지고 모두 정자로 MAN이 프린트가 될 겁니다. 이미 경쟁자들이 넘쳐나는 일체형 브레이슬릿 시장에서 이 시계의 또 다른 장점이 있다면 제대로 된 사이즈입니다. 그동안 이 시계들이 만만해 보이는 다이얼 사이즈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손목위에 올려보면 위아래 길이가 생각보다 긴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 시계는 다이얼의 한 변의 길이가 37mm에 러그 투 러그의 길이는 47.3mm이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첫 번째 링크부터 아래 방향으로 바로 꺾이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7mm 정도가 그대로 전체 위아래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께도 10.3mm로 매우 얇게 잘 뽑아냈습니다. 무게는 제 17.2cm 손목둘레에 맞게 길이 조정을 했을 때 120g입니다. 브레이슬릿은 일체형이고 22mm로 시작해서 16mm로 너비가 속도감 있게 좁아집니다. 이런 유형의 시계에서 생명은 피니시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브러쉬와 폴리시의 대비를 잘 살린 좋은 피니시를 보여줍니다. 후발주자답게 경쟁자들의 아쉬운 면을 보완하고 약간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브레이슬릿도 조각조각마다 빗면을 주었고요. 이런 유형의 시계에서 잘 볼 수 있는 유연한 형태의 브레이슬릿이라는 점은 같은데, 그래서 착용감도 좋은데 링크가 조각이 다 나눠져 있다는 점, 그리고 길이 조정 방식이 푸시핀 방식이 아니라 나사를 통해 이뤄진다는 점에서 경쟁자들보다 좀 더 나은 면이 있습니다. 다만 미세 조정은 없고 버튼 시계 버터플라이 클래스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엔진으로는 스위스 론다사의 R150 오토매틱 무브먼트를 채택하고 있고요. 파워 리저브는 40시간 정도입니다. 에타 2824-2를 대체하기 위해서 나온 후발 무브먼트 가운데 하나이지만은 완전히 같은 설계를 가진 무브먼트는 아니고, 나온 지 얼마 안 된 무브먼트라서 정보가 썩 많지는 않다는 게 불안 요소이긴 한데, 그래도 론다가 쿼츠 쪽에서는 꽤 입지가 있는 회사니까 기대를 걸어 보겠습니다. 용두를 돌릴 때는 기분 좋게 묵직한 느낌이 있을 겁니다. 야광은 X1 등급의 슈퍼루미노바를 사용해서 처음에 상당히 좋은 밝기를 보여주는데요. 아주 풍족하게 도료를 사용한 건 아닌지 최고 등급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좋은 지속력을 보여주진 않습니다. 그래도 이 가격대의 대다수 스위스 메이드 시계들보다는 좋은 야광이고, 만사의 전작과 비교하면 많이 개선된 야광을 보여줍니다. 만사의 시계가 예전에 막 걸음마를 떼던 수준에서 이제 좀 시계의 품질이 궤도에 오른 듯해서 뭔가 친한 친구의 성장을 보는 것 같고 기분이 좋습니다. 좋은 사이즈에다가 경쟁자들과 조금 다른 디자인의 나름의 매력이 있는 친구니까 관심이 있으시다면은 이번 선주문 기간에 좋은 가격을 잘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받은 프로토타입 수준의 퀄리티가 소비자 여러분들한테까지 그대로 전달될 수만 있다면은 가격 대비 아주 좋은 패키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께 유용한 정보가 됐으면 좋겠고요. 여기는 생활인의 시계, 저는 호스트 김생활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